오늘의 어디 보자. 오늘의 공부방 주제부터 보죠. 3, 8기 커리큘럼 이렇게 꺼멓게 나오냐? 예, 1부 끝내셨고. 자, 오늘 7월 26일 3회차 내용은 AI를 마케팅에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기본 주제고요. 그래서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입력의 기본 원리와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봅시다로 돼 있고, 그래서 마케팅 용도의 GTPT를 찾아가지고 해당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시간이 되면 함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 시간에 우리 민소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자료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노트북 LM이라는 그 학습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심화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걔를 남들한테 전달해 줄 용도의 아주 그 엑기스만 잘 요약된 발표용 슬라이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면 저렇게 쉽고 빠르게 옛날 같으면 며칠씩 걸리다 제 겨우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불과 10분, 15분, 20분 만에 끝을 낼 수 있는지를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작업이 꼭 그런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에만 국한되겠냐는 거죠. 이 작업의 활용 용도는 그 AI가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그 탁월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이용해 먹기 나름입니다. 그냥 마케팅에다 써먹으면 돼요. 그럼 마케팅에 우리가 쓴다고 하는 그 마케팅이 뭔데? 그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 나와라. 자, 이 교재는 제가 6기 때부터 썼던 교재라서 내용을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뭐 마케팅 원론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나중에 보완해 드릴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썼던 내용을 조금 그 아웃라인을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아웃라인 안에서 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슬라이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 드릴게요. 이게 엉뚱한 방향에서 뜨네요, 보니까. 슬라이드 발표자 보기 사용 안함. 모니터는 2번 모니터로 정의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 보기. 오케이.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요거를 뭐 그 개별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원론을 지금 공부를 할 시간은 없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AI를 활용하면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들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무제한입니다. 마케팅 일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마케팅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브랜드명, 제품, 상품명, 신상품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거, 광고, 카피 쓰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포스터가 됐든 배너가 됐든 이런 문구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전반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마케팅 일반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뭔가 그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뭐 신제품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든가, 사업 기획서의 어떤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고객 상대하는 뭐 운영 매뉴얼, CS 매뉴얼 같은 걸 제가 제작한다든가, 뭐 그 FAQ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형화된 답변을 갖다가 아예 대본을 갖다가 써놓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제품 개발, 경영, 그다음에 인사관리 직원, 그다음에 법무 회계 지원, 그다음에 뭐 공통 분야, 언어 지원, 그다음에 뭐 OCR 그 영수증 같은 거에서 그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입력을 대신하게 한다든가, 뭐 명함절 갖다가 그냥 OCR로 그냥 끝내서 뭐 우리 고객 리스트를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많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판별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거. 뭐 CS 상담 내용, 리뷰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감정 분석, 그다음에 판별, 뭐 서술 답안들을 평가를 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용도에 속하는 거고요. 좀 더 나가면 챗봇 개발도 가능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오늘까지도 그 챗봇이랑 지금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랍니까? 요거 지금 요거 연결돼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잠깐만요. 그 다들 스마트폰을 켜시고 어디 가서 보시냐면 카톡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개인 카톡과 그 오픈 카톡, 오픈 채팅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오픈 채팅 말고 개인 채팅방 가가지고 그 상단에 있는 돋보기, 검색 그 돋보기를 열어가지고 제 회사명 있죠?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금 저도 화면을 좀 끼워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찾으면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채널. 자, 화면을 지금 이쪽 화면으로 띄울 수 있으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채널이 나오면 그 우리 옛날에 플러스 친구라고 그랬죠. 채널 추가를 눌러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라는 그 브랜드랑 여러분이랑 개인 친구를 좀 맺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다 마케팅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하시라도 우리가 다 퇴근하고 아무 응답자가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도 우리 챗봇이 대신 남아가지고 고객들의 응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챗봇을 만드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나와라. 띄워보겠습니다. 자, 기기 연결, 수락. 여기 띄워서 지금 화면 지금 제 폰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누가 마이크 보입니다. 좀 켜고,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때그때 즉답을 좀 보여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카톡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요렇게 해서 카카오 메뉴가, 디폴트 메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나오면. 자, 요렇게. 여기 맨 앞에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말풍선 하나짜리 채팅 있고 가운데 오픈 채팅 있고 쇼핑 있고 더보기 있어요. 오픈 채팅에서 그 브랜드 친구 찾는 거 아닙니다. 일반 여기 말풍선 하나짜리 채팅에서 요 상단에 올라가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지금 클릭하고 있는 여기에 돋보기 있잖아요. 요걸 누르셔가지고 여기 검색하는 요 검색하면 여기에다가 깜빡하는 커서 깜빡이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써보라고요. 소셜 네트워크 기억 아닙니다. 그냥 기억입니다. 워크 코리아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팅방이 있고 친구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가려져 있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랑 한 번도 친구를 맺으신 적이 없다. 그럼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안 보입니다. 채팅방, 친구, 메시지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대신 여기 채널에서는 보일 겁니다. 채널. 그러면 없다고 치고 여러분이 지금 채널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 채널을 눌러요. 그러면 이 채널에 대한 소개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 저는 이미 친구를 맺어져 있으니까 여기 뭐 챗봇 아이콘 옆에 CH 플러스 이 체크가 이미 친구가 맺어져 있으니까 체크로 표시되는데요. 이게 처음 저랑 만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가 아니라 노란색 플러스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차단해 버렸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친구 관계 끊었다가 다시 맺고 다시 맺고 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널 친구를 플러스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버튼을 누르시든가 요 아래쪽에 채널 친구 추가하고 혜택 알림 받기 얘를 누르시든가 어느 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랑 채널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마치 지네가 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요건 실제로 지금부터 내가 광고 메시지를 보낼 터이니 네가 수신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상 수신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 광고에 시달리고 싶진 않지만 네가 나름대로 우리의 친구 자격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맺어줄게. 예,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친구를 맺어주는 거. 이게 채널 추가입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플러스 친구 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친구가 추가되면서 얘가 얘 친구 추가되었어요라고 체크 표시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러면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1대1로 나와 소셜네트워크 코리아라는 상호 브랜드 간의 1대1 친구가 맺어진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왼편 상단에 요 X 눌러서 닫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채팅방이 1대1 대화방이 하나 땅 하고 만들어집니다. 야, 그거 이제 눌러보세요. 이제 아까는 채널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 친구도 맺어지면서 이 친구랑 이 채널이랑 1대1 대화방이 만들어져요. 그게 채팅방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예, 제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몇 월 며칠부로 드디어 저랑 친구가 됐으니까요.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챗봇한테 메시지 입력이라고 뜰 겁니다. 여기다가 아무 얘기고 해보세요. 아무 얘기나. 안녕하세요도 좋고, 오랜만이야도 좋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뭐 하는 곳이에요도 좋고, 예. 거기서는 뭐 팔아요? 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거기서 파는 거 있나요? 파는 상품 있나요? 자,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이 카카오톡 채널하고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여기 이렇게 1대1로 요구하는 이 여러분의 질문이나 문의, 응답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줘야 돼요? 요 고객 관리, 고객 상담 관리 그 실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퇴근하고 없대니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0시 20분이 넘었는데 누가 월급을 몇 푼이나 받는다고 밤 10시까지 남아가지고 고객들 질문에 응답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그러면은 그때 궁금증이 생기는 고객들은 없겠냐고요. 12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그건 니네 사정이지. 나는 지금 네 물건 쓰다가 이게 지금 궁금해졌거든. 왜 내 질문에 지금 답 못 해줘? 24시간 365일 그 우리 고객이 왕인데 고객이 원하면 이때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한테 제가 대신 응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예,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손님께서 밤 10시 30분이 다 돼가는 마당에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셨지만 저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궁금하시다고 하는 판매 상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말씀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지금 제 그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제 상호명입니다. 제 상호명 그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다가 챗GPT가 대신 응답을 하도록 세팅을 여기까지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요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가 취급하는 상품,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대한 연역,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그 팩큐 리스트 아직 이걸 세팅을 아직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응답이 들어오면 아직 거기에 대한 답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야, 네가 답변하기 곤란한 대목이 있으면 일부러 억지로 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냥 직접 전화하라고 그래. 그렇게 좀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챗GPT가 저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딴 분들도 뭐 대충 어떻게 뜨는지 한번 그 응답 나온 거 그 카피해가지고 우리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봐 줄 수 있어요? 저 뭐라고 물었더니 얘가 이렇게 답해요 라고 혹시 채팅창 한두 개 나오는 거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죠. 뭐라고 나오는지. 이거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 챗GPT가 대신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누가 한번 긁어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긁어가지고 그냥 저기 텍스트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예. 오케이. 우리 홍성 선생님 이렇게 예. 주영태 선생님도 있고요. 예. 오케이. 예. 다들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올려주신 분만 한 대여섯 분 되시는데 이거를 제가 응답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챗GPT가 다 대신해 주는데 요거 제가 요렇게 이 챗GPT한테 제 카카오 챗봇으로 대신 그 응답하게 만드는데 한 달 반 걸렸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유튜브를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 챗봇에다가 챗GPT 응답 붙일 수 있어요라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뭐 하다 보면 막히고 하다 보면 막히고 다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정작 가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매뉴얼 찾아서 제미나이한테 물어가면서 퍼플릭스한테 물어가면서 제가 이제 한 6주,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겨우 어제 그제 23일 날 예,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다가 추가로 응답 자료를 주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는 이런 곳이고 여기 해온 그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고 요걸 이제 내가 자료를 말씀 자료죠.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를 내가 너한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답안지를 보고서 답안지에 있는 내용만 네가 위주로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굳이 몇 번으로 전화해 가지고 다시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네가 내가 준 기본 답안지에서 다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답안지를 세팅하는 작업을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오늘은 뭐 그걸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카카오톡은요. 채널 관리자가 있고 챗봇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 채널은 그 우리가 비즈니스 그 카카오의 계정을 만드시면 하나의 상호명을 그 내가 지금부터 카카오에다가 우리 상호명 이름으로 이런 뭐 플러스 친구 활동도 하고 채널로서의 활동을 비즈니스 채널로서 활동을 하겠어요라고 그 승인을 사업자 등록증 다 넣고 승인을 받으시면 10개까지 목적에 따라서 채널을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 뭐 쇼핑몰 용도로 소net샵, 그다음에 우리 그 회사 상호에 대한 안내 용도로 뭐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그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스쿨 소개용으로 소셜 스쿨, 그다음에 제가 개인 유튜브 지금 안내용으로 책임문의 디마불사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상호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비즈니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춰 가지고 최고 10개까지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했던 작업은 이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라는 이 그 채널에다가 요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에서 쓸 수 있는 챗봇을 하나 지금 제가 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대1 채팅방에 이쪽으로 원래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아무개가 뭐라고 말을 걸어오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예, 요렇게 1대1로 실제로 사람이 응답을 하면 요 박용철 님한테 요 내용이 일로 가고 이분이 이제 이걸 캐치를 해 가지고 받으면 여기 일자 마크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원래 1대1로 그 뭐죠? 이 답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는 공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퇴근을 해 버리거나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그거 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채팅 설정할 때 얘가 요 채팅 설정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대1 채팅하는 건 좋으나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응답할 수 있어요라고 옛날에는 이거를 다 정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이 채팅 설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체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전 9시부터 퇴근 시간 18시까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빼버려요. 근데 챗봇은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다 응답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예 채팅 가능 요일, 예, 일주일 전일, 그다음에 채팅 가능 시간 24시간 풀, 예,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뭐를 붙이냐? 여기 서비스 연결에다가 이렇게 챗봇을 갖다 붙여요. 이 챗봇을 지금 소넷 코리아 GPT 챗봇이라는 걸 하나 개발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 놓은 겁니다, 지금. 그 챗봇이 여러분을 지금 대신해서 지금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챗봇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여기 챗봇을 열어보면, 예, 여기 소니 코리아 GPT 챗봇. 얘가 이제 그려진 이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 챗봇은 웰컴.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해오면 그 인사를 요 스킬이라고 해요. 요 모듈로 응답을 하게 해줘. 또 폴백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든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답을 해야 되겠는데 답을 하는 첫 번째 그 위치로 계속 되돌려 보내는 거. 이걸 폴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챗봇이 답을 하게 되면요. 모든 질문이 정해진 질문에 딱 합당된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폴백이라는 이 블록으로 얘가 보내게 돼 있어요. 웰컴 블록 빼고. 그러면 요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챗봇이 여기에 대한 자동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챗봇을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 놨냐면 요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요게 스킬이라는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스킬에서 여기 스킬 목록에 가 보면 예를 예, 23일 날 제가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23일 날 만든 요 메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챗GPT를 끌어다가 자동으로 응답을 하는 요런 챗봇을 하나 만들어 줘. 요런 모듈을 하나 짜 줘라고 해 가지고 요 웹으로 예, 챗GPT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그 메시지를 예, 고객들 챗봇 카카오톡 챗봇으로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모듈을 하나 짜 가지고 얘를 연동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동이 되면 이제 대화는 얘가 대신 주고받을 수 있는데 지가 여태까지 학습한 것만 가지고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해 주려면 여기 설정이라는 이 챗봇의 설정 메뉴를 가 가지고 이건가? 예. 예, 이 설정 메뉴를 가보면 요 챗봇, 예, 소넷 코리아 GPT 챗봇에 대해서 야, 그냥 답하지 말고 여기 AI가 대신 챗봇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 일반 챗봇과 AI 챗봇이 이렇게 그죠? 승인을 받으면 예, 카카오가 승인을 해주면 요게 AI 챗봇의 ON이라고 돼요. 원래는 오프라고 돼 있습니다. 오프라고 돼 있고 여기 AI 챗봇 그 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신청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내가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응답하는 것보다는 AI 챗봇한테 응답 대신 시키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on으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챗봇이 응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응답하게 만들 거냐? 요거 지식 베이스 정보라는 요 영역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예, 내가 답변하게 할 요소를 여기다가 다 일종의 그 시트 있죠. 예. 엑셀 시트 같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항목별로 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팩큐라는 지식 뭐죠? CSV 파일,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식 베이스 가기 눌러보면 예, 여기에 요러요런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얘가 읽은 다음에 답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설정을 하는 작업을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정확하게 그 키워드가 매칭이 안 되면 좀 동문서답 하듯이 뻘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영 안 되겠다. 그냥 여기 지식 베이스에서 바로 응답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답도 챗GPT가 만들게 해. 내가 주어진 그 뭐지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를 읽은 다음에 챗GPT가 그거에 맞는 답을 하도록 로직을 하나 더 짜줘라고 하는 지금 그 추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좀 새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챗GPT를 나의 카카오톡 그 채널에 챗봇으로 24시간 나 대신 응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게 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데요? 결국은 가성비예요. 내가 수작업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GPT한테 훈련을 시켜가지고 대신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곧 비용 자체가 세이브된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자원이 그만큼 절약되잖아요. 그만큼 나의 그 뭐죠? 수익을 돈을 벌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세이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아까도 그 젠스파크 꼭 좀 쓰시라고 아까 민 소장님 얘기했더니 뭐 이거 쓰자마자 뭐 돈 먹는 하마네요. 지금 몇 장 만들자마자 수정 몇 장 하자마자 다 지금 크레딧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 하시면요. 여러분은 AI가 지금 우리한테 선물해주는 엄청난 기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의 절대적 세이브 5배도 아니에요. 그 챗GPT, 젠스파크 잘 써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발표문 하나 만들려고, 제안서 하나 만들려고 소비했던 그 시간에 거의 10배는 축소해준다. 10배.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우리의 시간 비용이 얼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AI와 관련된 거든 뭐 마케팅에 대한 거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1시간 코칭하면요, 10만 원 정도는 기본 요구하거든요. 근데 젠스파크 한 달 내내 풀타임으로 써도요, 3만 5천 원이에요. 1시간, 뭐죠? 그 코칭에서 들을 비용의 절반도 안 돼요. 그 비용을 가지고 한 달을 쓸 수 있다니까요? 이게 돈이에요? 가성비를 생각하면요, 이건 돈도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하나, 정말 파워포인트 기깔나게 잘 만드는 아이를 하나 인건비로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예? 뭐지? 3만 원이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이라니까. 인건비, 사람을 썼을 때 비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한 달 동안 써가지고 그 직원보다 훨씬 더 똘똘한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깝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요, AI로 공부할 필요도 없거니와 아예 비즈니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장사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 절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그런 그 AI 젠스파크가 쓰는 비용이 아까워요 하는 분들은 AI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특히나 장사하시면 안 돼. 장사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수익 마인드, 손익 마인드가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돈 먹는 한마 크레딧 떨어져요라는 소리가 아까우시면요, 그걸 잘 써먹을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민서님 했던 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제도 제가 그 뭐냐, 가산 쪽에서 주로 그 산업 보건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 한 20분 정도 모셔놓고 그 어떻게 하면 이 AI를 자기의 주로 이제 컨설팅 하거나 이런 쪽에 그 뭐 노무사, 회계사, 뭐 산업안전관리 요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그 회사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안서 만들 때까지 이 젠스파크를 쓰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 세이브를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샘플로 만들어줬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인구조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요. 예, 여기 젠스파크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많은데 보면 슈퍼 에이전트 AI 슬라이드가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툴이고요. 원래는 팩트 체크로 시작했던 아이거든요. 지금 전화도 해줘요. 전화 예약 같은 거 AI 통화 비서 같은 거 그 이용하시면 그 식당 예약도 해줍니다. 이게 잘만 잘 쓰시면, 예, 그런 정도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서 여기 AI 슬라이드 중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잘 쓰시고 그 프롬프트 쓰는 방법만 좀 공부를 하시면요, 어제 작업했던 게 이거네요. 한국작업환경연구원이니 그분이 이제 어떤 회사를 꽤 오래 운영하시는 분인데 회사 소개서를 그 파워포인트 17장짜리를 저한테 주시는데 너무 옛날 구닥다리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남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가 깔끔하고 세련되다는 맛이 없어. 그래서 그거 주세요. 원본으로. 그 원본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그 젠스파크한테 요청해가지고 좀 더 깔끔한 형태의 회사 소개서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원본 슬라이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PDF 파일로 바꾼 다음에 그 PDF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아까 우리 민 소장님이 그 PDF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아까 그 뭐죠? 그 구글 노트북 LM에서 요거 슬라이드 발표용 템플릿이야. 요거에 맞춰가지고 원고 써줘라고 했던 그 작업을 아예 그분이 17장짜리 자기 홈페이지, 아니, 자기 회사 소개서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예, 그거를 그대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요 회사 소개서 17장인데 다 읽고 표지 끝장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20장짜리로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잘 보세요. 그대로 이미 만들어 놨던 그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자, 요렇게 요구한 겁니다. 첨부한 파일을 꼼꼼하게 읽고인데 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나왔어요. 읽고 충분히 본 다음에 이거를 이 기관을 필요로 할 것 같은 파트너 업체들한테, 예, 포기가 뭐야? 홍보하기에 좋은, 예, 그런 식으로 20장짜리 회사 소개서 파일을, 예, 가이드로 만들고 원고 뒷부분에 있는 시각 자료 그 분야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출처들을 준비를 해놓고 여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먼저 출처들을 준비해 놓고 가장 적절한 페이지에 가장 적절한, 요거 사실 원래 이미지였어. 이미지, 얘가 의미로 읽은 것 같아. 이미지를 갖고 와서 가장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각자료 20장짜리 슬라이드를 완성해 줘. 라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막, 뭔 소리야, 이게? 중원부원 들리지만, 이걸 제가 다 타이핑을 안 하고, 그냥 다 말로 해서 그런 거예요, 말로. 수정도 안 해요. 예,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줄줄줄줄 얘기한 다음에, 알아서 만들어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 요 회사 속에서 슬라이드 20장을 제작해 달라는 얘기네요. 예, 근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용도하고 목적이 뭐예요? 이 슬라이드 누구한테 제공할 겁니까? 목적, 이 소개서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신규 계약 체결인가요? 파트너십 구축인가요? 디자인 스타일은 어떻게 해드리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시각 자료 프롬프트를 저한테 작성해 주셨는데 실제 한국작업환경연구원의 로고나 기존 이미지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다니까요. 요거를 요렇게 얘가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제가 하나하나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얘가 훨씬 잘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고 계속 다른 거에 시간이 팔려 있었더니 지가 알아서 그냥 다 만들어 버렸어요. 20장짜리. 자,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세요. 요거 딱 20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예. 표지. 회사 소개서요. 여기 요거 띄어져 있는 것만 요거 나중에 수정해서 붙이면 되죠. 예. 회사명은 다 이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중간에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한국작업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최고의 전문성과 신뢰와 혁신적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해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의 A에서 Z까지를 책임집니다. 정밀하고 포괄적인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평가해 주시고요. 예, 체계적 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막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한 발 앞선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예, 공학적 개선으로 작업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로 예, 측정 수행 능력 갖고 있고 예,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최고의 리더십을 겸비하고 입증된 고객 신뢰를 예, 그래프로 보여준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고객 성공을 이끄는 실적 개선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우리의 약속 ESG가 예, 넘치는 그런 사회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의 스마트 그린을 비전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로 지속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은 우리 환경연구원과 함께 해주세요. 끝. 예. 이렇게 해서 20장짜리를 만들어내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요 원본을 만드는데 그 회사 속에서를 만든 친구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없는 그 파워포인트 실력을 가지고 그나마 17장이나 만들려고 맨날 밤을 새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 직원들의 노력을 들어갔을 그 시간과 비용을 생각을 하면 요 비용을 요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한 달에 3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비용은 돈도 아니라니까요. 요걸 20분 만에 만들어내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ن스파크를 쓰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왜 사람이 하냐고 이제부터. 그래서 요런 것도 다 마케팅 요소입니다. 자, 슬라이드만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냐? 저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난 그 2주차 그 제가 뒷부리 시간 때 그 마케팅 광고를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잠깐 계셔가지고 얼핏 제가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그것까지 다 녹화해가지고 그 백업본으로 그 녹화본으로 드렸는데 아마 그것까지 본 분이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뒷부리 시간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러 가버리고 나서 논의되는 얘기들은 있기 때문에 앞부분까지는 대충 들었으니까 따로 복습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지만 우리 2부까지 끝나고 12시까지 자정까지 보통 30분 정도 디프리 더 추가로 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 뭘 좀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가 어디까지 광고를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광고 기획과 플래닝을. 그거를 제미나이 썼던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미나이라기보다는 저거죠. 뭐죠? 구글의 AI 스튜디오. 어디 갔니? AI 스튜디오가 이번에 저기 좀 바뀌었어요. 아이콘이 이렇게. 원래는 그 이어폰, 우리 그 뭐죠? 아이폰에 그 이어폰 두 개 이렇게 쌍으로 겹쳐 있는 것처럼 되는 아이콘이었는데 이 아이콘이 이렇게 네모 박스에 이렇게 무슨 빛이 빛나는 이런 데로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요 AI 스튜디오의 요 기본 챗봇에 여기 히스토리 여기를 열어보면 그동안 그 작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요 중에서 광고, 청년 일자리 사업, 설문지 생성, 광고 있었는데 광고.
퓨처 프라임, 사우스 코리아, 로고, 튜토리얼, 카카오톡 챗봇. 광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인가? 이거 아닌데.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찾아봐 드려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것도 그쪽이 광명시 쪽에서 324짜리 AI 전문 PM을 뭐죠? 국비 지원 과정으로 찾는데 거기에 딱 20일 동안 60명을 모집해야 된다고 그거를 예산 한 400 내지 500 정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찾아볼 수 있겠냐고 아니 그 광고를 실행을 해볼 수 있겠냐고 광고 기획안을 짜달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광명 AI.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리에디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고 문안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기획하면 좋은지를 하나 물어가지고 광고 광고 나와라 광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링크 주세요. 어이 지나갔어. 딴 분 거에서 찾아줘야겠 어제도 제가 딴 분한테 공개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AI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거 맞고요. 그때 아마 이 제미나이 2.5%로 지금 작업을 했던 거예요. 예, 요거 쭉 보시면 자, 내용을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 링크 사이트의 내용을 읽고 광명시와 함께 주관하는 AI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에 광명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모집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정원 20명인데 그중에서도 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0명만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 관계로 3배수로 60명을 모집해서 선발을 하려고 해. 모집 기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인데 교육생은 광명시 거주자여야 되고 전체 교육 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 주 40시간씩 8주 과정이야. 48, 32, 총 320시간짜리고 전액 국비 무료 지원 과정이고 교육비 지원도 40만 원이 제공돼. 좋은 조건인데 이런 내용을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인원을 모으는데 최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홍보 기획안을 작성해줘. 광고 노출 기간은 17일부터 20일까지 집행할 거고 전체 예산은 400 내지 500만 원 선에서 조정을 해야 돼. 라고 요 알게만 딱 주고 광고 기획안 짜달라고 했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짜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광명시 AI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과정 60명 모집 홍보 기획안 지금부터 짜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미래 유망 직업인 AI 프로젝트 매니저에 도전할 광명 시민을 모집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선언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 내지 500만 원 광고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홍보 기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 60명 이상의 지원자 모집, 총 노출 횟수 50만 회, 광고 클릭률 2% 기반 유지,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에 10,000건 도달 확보, 모집 지원 전환율 0.6% 달성 목표, 광명시 거주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IT 분야의 커리어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관리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안정적 미래 유망 직종을 찾는 자를 대상으로 이런 국비 지원 교육을 찾는 사람들을 찾는다. 핵심 메시지 광명시가 지원하는 AI 전문가의 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라는 메인 컨셉을 가지고 강조 포인트, 전액 국비 지원, 교육비 부담 제로, 매월 40만 원 교육 지원금 지급, 8주 완성, AI 프로젝트 매니저 전문가 과정, 광명시 거주자 우선 선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유망한 직종에 지금 도전하세요. 라는 컨셉으로 자, 전체 450만 원 정도, 400 내지 500만 원 쓴다고 했으니까 중간값으로 450만 원 예산 잡고 자, 채널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150만 원 정도, 예, 26일간. 그 다음에 네이버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GFA 광고라고 그래요. 여기에 100만 원, 20일 정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에 100만 원 정도를 20일간 집행하고요. 광명시 온라인 커뮤니티 쪽으로도 예, 배너나 게시글을 넣는 쪽으로 50만 원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쓰세요. 그러면 450만 원 똥 떨어집니다. 자, 집행 전략. 1주차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지도 확산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2주차는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정도 잠재 고객을 모으는 확보 광고를 하시고요. 3주차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지원 독려하고 마감이 임박했음을 강조해가지고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집중 광고를 하시고, 마지막 4주차에 마지막 총력전을 겸행해가지고 나머지 50명을 60명을 다 모으세요. 그다음에 성과 측정해 하셔야 됩니다. 주간별로 지원자 수가 몇 명이 되었고 목표 달성 얼마나 됐는지, 광고 노출은 얼마나 일어났고 클릭은 몇 번이나 발생했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나 났는지, 유입은 어디로 되고 있고 이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원서 작성 완료율은 지금 몇 프로인지, 그래서 정성적 지표, 댓글 및 커뮤니티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지원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지를 계속 추가 조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전체 아웃라인 마스터 플랜을 개괄적으로 짜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네 개의 지금 카테고리로 얘가 광고를 지금 설정을 해줬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GFA 배너 광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글, 카페 같은 거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네 가지의 지금 채널별로 광고비를 각각 150, 100, 100, 50, 50 이런 식으로 짜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광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 검색 광고 집행에 어떻게 상세 실행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짜줘. 키워드 선정은 어떻게 하고 필요한 광고 계정은 어떻게 누구 계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초보자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홍보 사업의 실질적 주관업체는 도시와 기술이라는 이름의 법인인데 네이버 계정을 지금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상태거든. 이 경우 회사 이름으로 광고비 집행이나 정산을 하려면 누구 계정을 어떤 명의로 개설하고 작업해야 되는지도 알려줘. 그러면 네이버 광고를 완전히 처음 만든 회사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가 순서들을 다 짜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광명시 이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과정의 성공적 모집을 위해서 초보자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상세 실행 계획안을 단계별로 짜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자, 먼저 광고 집행 준비하시려면 먼저 계정 설정부터 만들으셔야 돼요. 누구 명의로 어떤 계정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요 법인 명의로 사업자 광고 계정을 새로 개설하셔야 되고요. 담당자한테 이런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스캔 받아서 넣으라고 하세요. 여기 시스템에 가가지고 여기 가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우측에 회원가입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광고주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 입력해주고 서류 제출하신 다음에 가입 완료되면 승인되기까지 한 2, 3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광고 집행 가능해요. 자, 이렇게 세무 처리, 신뢰도 상승 관리 용이하시고요. 검색 광고 캠페인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일일 예산 전체 150만 원을 약간 26일 정도로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하루에 5만 7천 원 정도를 갖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먼저 캠페인 광고를 이렇게 만듭니다.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하루 예산 5만 원 정도 설정하고 고급 옵션 넣치해가지고 노출 지역 설정을 경기 광명으로만 한정하세요. 광고 그룹을 만드셔야 되는데 키워드하고 또 그룹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역명을 비롯한 국비 지원 그룹 하나 만드시고 AI 피행 교육이라고 교육의 성격을 갖는 그룹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각각 기본 입찰가를 선정하시고 PC하고 모바일에다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주고 어느 쪽에 또 높게 줄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세팅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그룹은 지역을 강조하는 지역 그룹과 분야를 강조하는 분야 키워드와 그 다음에 국비를 강조하는 국비 지원 세 가지를 놓고 각각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제목은 15자 이내로 지으시고 설명은 45자 이내로 해가지고 행동 유도하는 문구를 집어넣으세요. 광고 문구 전액 무료입니다. 월 40만 원의 취업 지원, 8주 완성 전문가 과정, 광명시군 지금 바로 신청.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거세요. 그 다음에 B 광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시고 C 광고는 이런 패턴으로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광고 운영 최적화. 시작했다 끝이 아니거든요.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클릭수 얼마나 발생했는지, 클릭률 얼마나 발생했는지 쭉 모니터링 하시고 요 기획안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계정 만들고 어떻게 카피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쭉 얘기해 줍니다. 예산 어떻게 하시고 배너 카피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미지는 어떻게 제작하시고 헤드라인은 어떻게 잡으시고 본문은 뭘로 쓰시고 행동유도 버튼 뭘 놓으시고 어디에 어떻게 예산 마련하시고 그래서 그룹은 어떻게 만들고 소재는 어떻게 등록하고 운영은 어떻게 한 다음에 진행. 자, 그 다음에 메타 광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메타 광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커뮤니티 광고는 어떻게 해야 돼? 커뮤니티 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어떻게 조절하면 돼?
자, 요거를 쓰는데 요 기획안을 다 짜는데 보통 지금 제가 한 30페이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거 짜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이거 작년도에 했던 거를 어느 채널별로 이게 성과가 나왔는지를 여기다 샘플 자료를 주면서 작년도 요렇게 우리가 그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450만 원 예산 쓰면 이거 전체로 다 모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 정도면요 충분할 것 같아요. 450만 원 예산 목표에 40명, 60명의 온라인 지원자 모집하는 건데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준이고요. 여기 작년에 했던 채널 보니까 가장 강력했던 채널이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커뮤니티 쪽이었는데 요거 전체 그 수집에 44%가 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에도 여러 개 있어요. 신문기사, 지인 추천 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요것도 16명이나 지금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수막이나 언론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광고가 결합이 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차라리 효율이 낮았던 채널은 그 GDN, 그 구글 광고하고 당근 쪽 광고였으니까 이 부분은 광고에서 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많으면 거의 67명까지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모집 비용은 9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를 하기도 전에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정은 뭘로 만들고 어떤 식의 매출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키워드는 뭘로 잡으시고 그룹핑은 어떻게 하시고 배너는 어떻게 만드시고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운영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 짜준다니까요. 이게 마케팅의 다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상품이나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완수하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획안이에요. 그다음에 기획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행 계획도 커다란 그냥 러프한 실행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일 단위, 매 주 단위, 매 시간 단위로 내가 뭐를 하고 뭐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뭐죠? 관리해주는 아주 세부 집행기획안이 필요해요. 그걸 다 짜준다니까요. 이거를 짜는데 이거 짜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미안하지만 누구한테 미안해요? 요걸 저한테 요청한 그 기업 그 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 요 정도 광고 기획안을 짜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니까 아침에 짜가지고 출근하면서 주고 왔다니까요, 제가. 물론 여기에 썼던 요 이제 그 뭐죠? 우리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 프롬프트 짧게 간단해 보이지만 야, 광고는 현수 마케팅 및 지역 내 언론 매체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등과 함께 동시 진행해서 온라인 광고 노출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집행해야 돼. 지역 내 모집인 만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모집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온라인 목표치를 전체 60명 중 절반이나 40명 정도 잡으면 적정할 것 같은데 450만 원 예산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한번 추정해 줘. 자, 이런 식으로 얘한테 답을 요구하는 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프롬프트, 이게 이 전체 결과를 뽑아내는 그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소장님이 계속해서 프롬프트가 중요해요.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어떤 요소는 빼뜨리면 안 돼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요 한마디 한 문장을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요 결과의 그 퀄리티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빼고 뭐든 시키면 되는데요. 마케팅의 어떤 영역이고 간에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쓰면 어떻게 말을 하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이제 그 원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대충 어느 정도 이 디테일한 수준으로 뽑아내는지는 이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아까 파워포인트 회사 소개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광고 기획안 3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정도의 세부 집행 기획안을 30분 만에 짜줄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그 디테일하게 네이버에 뭐 검색 광고를 짜고 메타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광고 문구를 짜고 요 정도를 해내려면요. 전문 그 광고 그 기획 대행사에서 한 3년 정도는 밑바닥 빡빡 기면서 공부해야 돼야 해서 겨우 얻어내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을 넘게 봤기 때문에 그 광고 대행사, 집행 대행사들의 그 실무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빤히 알거든요. 예. 요 정도를 짜라고 하면요. 이렇게 한 대목도 아니고 뭐 네이버 검색 광고면 검색 광고, 뭐 메타 광고 메타 광고 이렇게
각각 쪼개져서 부분적으로만 알지 이 전체를 꿰을 수 있는 아이는요. 그 대행사 전체를 통틀어도 몇 명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도 없고요. 근데 얘는 혼자서 다 하잖아요. 혼자서. 무슨 광고가 안 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인제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아예 저거 못 따라해.'라고 하면 예 얘한테 잘 구슬려 가지고 "야 내가 돈 좀 더 주고 그 용돈 좀 더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좀 더 열심히 좀 해 줘."라고 슬슬 잘 구슬려 가지고 잘 이용해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직접 못 하시면 구슬려 먹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는 더군다나 지금 돈도 안 받잖아요. 이거 공짜예요. 아까 젠스파크는 돈이라도 달라고 그러지. 월 25불. 얘는 돈도 안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도 일을 해 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못 써먹으면 못 써먹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대화를 나누고 요청을 하면 이런 식의 고퀄리티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쪼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0분 남았나요? 오케이. 11 시니까 30분 동안 같이 가 봅시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좋은 실무 영역은 사실상 끝도 없다. 그냥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어떤 쪽이고 가면 된다. 챗봇을 개발하든 파워포인트를 만들든 아니면 광고 기획안을 짜든 실행 계획서를 짜든 예 내가 결국은 써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특히나 마케팅과 비즈니스 플래닝 쪽에서는 예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앞으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검색 광고는 죽을 겁니다. 예. 점점 그 사람이 검색할 일이 없어지고요. AI가 다 대신 검색하고 그 끝을 내 버릴 거기 때문에 인제는 검색 광고 뭔가 키워드를 뒤져 가지고 이거 링크를 막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낚아 가지고 예 후킹해서 거기에다 "우리 뭐 상품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광고 전략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통할 거고요. 당연히 검색 광고의 그 효용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대신 효용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은 무지 비싸질 겁니다. 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고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제 돈 있는 사람들 대형 광고주들이나 검색 광고를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예 차라리 그게 안 될 거예요.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검색 광고로 인제 손님 잡는 시대는 아마 그렇게 오래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고객이 어떤 형태로든지 되면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DB를 어떻게든 추적을 해 가지고 거의 커뮤니티, 팬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1대1로 거의 그 응대를 하는 예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으시면 실제로 마케팅의 효율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광고 효율은 점점 떨어질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직 실무에 활용하면 좋은 이런 지금 AI 도구들, LLM 도구들하고 뭐 이미지 생성 도구들, 비디오 편집 도구들 이런 건 잘 인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각각의 특성별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AI 도구를 마케팅 실무에 쓰는 방법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라고 제발 좀. "야 이거 뭐라고 그러나요?" "퍼플렉시티야. AI를 동원해 가지고 마케팅의 실무에다가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우리말 그대로 돼 있잖아요. AI 동 예 도구와 마케팅 실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거 만든 게 아마 한 제가 올 1월 아니야 작년 한 여름 때쯤이나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작년 여름쯤에 아마 이게 뭐 했던 그때 퍼블리시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지금 벌써 한 6 개월도 넘은 겁니다. 보시면 AI 기술이 마케팅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마케터들은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떠어떠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쭉 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요거 하나뿐이에요. "AI 도구와 마케팅 실무에 대해서 논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논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5년 1월 달이었네요. 어 딱 6 개월 전이었네요, 6 개월 전. 그래서 얘가 예 요렇게 해서 퍼블리시티가 뽑아 준 겁니다. 얘 AI 기술의 도입으로 마케팅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나 결정에서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면서 요 AI 툴이 마케팅에 어떤 식으로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가 쭉 찾아 줍니다. 또 여기에서 "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들어가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치고 들어가 보면 요거 가지고 다 공부하는 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쪼끔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냥 그 질문 그대로 긁어가지고, 예, 퍼플리시티한테 뚝, 복붙이라고, 복붙. 카피, 페이스트, 그리고 엔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줄줄 나옵니다, 줄줄.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를 쭉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거 추가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마케팅은 이제 점점 1대1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갈 거고 CRM 베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고객들을 1대1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펠로도 써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퍼플렉시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쭉 하시면 되는데 자, 고객이 우리와 연동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취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 구매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를 알게 돼가지고 어떤 데 흥미와 관심을 더 가져서 첫 번째 한번 1차 맛보기로라도 구매를 딱 한번 해봤더니 이 구매한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그 연관도, 충성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방문 고객으로 만든 다음에 또 추가 구매를 일으켜서 완전히 충성 고객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결국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탈 고객으로 떨어져 나가든가 아니면 이탈할 조짐이 보일 때 잘 그거죠 다시 후킹을 해가지고 예 여기로 재방문 고객으로 다시 끌고 오든가 아니면 살까 말까 계속 망설이면서 한 번 맛보기는 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를 망설이는 사람을 다시 또 재방문하게 만들든가 요 용역, 요 일정 전체가 우리가 이제 마케터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터 영역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광고도 할 줄 알아야죠. 광고하려면 컨텐츠도 만들 수 있어야죠. 고객이 어느 정도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고객 뭐죠? 그 연락처를 따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충성도가 보이는지 점수화시키는 것도 해야죠. 리타게팅 해야죠. 광고도 해야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챗봇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응대도 해줘야죠. 예측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죠. 마케팅 당연히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거 수작업으로 다 할 거 아니면 예, 그룹별로 혹은 개인별로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 마케팅 자동화 시켜야 되고요. 필요하면 컨텐츠, 이메일이나 문자 자동으로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죠. 이게 다 마케터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AI를 잘만 쓰면 더 풍부하게 쓸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수작업들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예,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화, 비용 절감, 컨텐츠 제작, 광고 대상 설정에 따른 마케팅 자동화, 뭐 이런 챗봇 만들기, 예측 분석. 요새는 음성도 많이 쓰죠, 이제. 음성 검색으로 자동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에서 AI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방법들 이런 건 개념적인 거니까 쭉 알아보시고요. 그러려면 이제 툴들을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툴을 어디에 쓰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 마케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바일에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AI 도구 탑 15, 50개.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50개.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사이트 가보시면 계속 새롭게 나오는 그런 AI 도구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이건 뭐야? 난 이거 써본 적 없는데 어떤 걸까? 궁금하면 그때 또 클릭해가지고 물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퍼블리셔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기 뭐야 이거 제니터? 제니터 AI가 6인데 뭐 하는 거야? 난 처음 들어. 그러면 그냥 퍼블리셔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야, 제니터 AI가 뭐야? 그 마케팅 용도로 쓰려면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어? 그 뭐가 다른 도구와 비교해서 걔가 뭐가 더 나은데? 물어만 보시면 줄줄줄 다 답해줘. 그래서 뭐 100개까지는 제가 그 공부하라고 안 하겠는데요. 50개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50개 정도. 50개 정도는 이렇게 놓으시면 50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AI 도구들이 1, 2, 3위 정도 좀 더 나가면 뭐 4위, 5위 정도를 하고 있는 정도의 감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데들 잘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쓰는 방법들은 다 프롬프트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챗GPT한테 요렇게 해달라고 해봐.
챗GPT한테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키는 질문, 지시, 명령, 지침, 예, 요런 것들이 다 예, 통칭, 뭉뚱그려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사례들을 쭉 보세요. 요렇게. 야, 넌 지금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환자 보호 관련 시설 관리 행정요원이거든. 역할을 지정합니다. 이 사람한테, AI한테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하라고?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들이 병원 관련 시설이나 장비, 구역 등 여러 요소를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가지고 병원 게시판이나 벽에 부착을 하고 싶어. 이게 나에게 떨어진 당면 과제이자 내가 해결해야 될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먼저 지정하고 그 역할을 맡은 아이한테 내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아니면 나를 도와서 해줄 수 있는 예, 이런 요구 사항을 요구합니다. 병원 내 환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 표지가 필요한 상황 10가지를 한글로 한번 제안해 줄래? 그리고 그 제안한 10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서 표지판이나 포스터에 필요한 그림을 여기 픽토그램 형식으로 항목별로 차례대로 그려줘. 예, 요런 표현이 이제 전문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픽토그램 형식이란 말이 뭐야? 몰라도 돼요. 글자는 없이 그림만 봐도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나 지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 그걸 인포그래픽하고는 좀 다른 표현으로 픽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같은 걸 아실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뚝딱 그려줍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제반 안내 상황들 10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뚝딱 하고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요 지시문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막 중언부언해서라도 얘기를 하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는 있어요. 요새는 이제 워낙 GPT가 하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 요구사항들을 많이 받아서 이미 닳고 다를 정도로 학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질문에는 거의 정답을 갖고 있어요. 거의 정답 족보를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지금 GPT에 하루에 올라오는 건수가 질문 건수가 또 한번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세요. 가끔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야, 챗GPT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문답,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 데일리로 예, 파악된 숫자가 있으면 좀 알려줘.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챗GPT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답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25년 7월 기준. 하루에 예, 1억 2,258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있으며 약 8억 명 규모의 주간 활성자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당 8억 명 정도가 쓴다는 얘기예요. 자, 하루 질문 답변이 일어나는 거는요. 약 25억 개의 프롬프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2달 전에 할 때만 해도 10억 개가 좀 넘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려 25억 개랍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알겠죠. 이 중에서 약 3억 3천만 개는 미국 사용자로부터 발생하고요. 나머지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25억 개 중에서 5억 개 미만이 미국 거고 나머지 20억 개가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5억 개면요. 인류 전체 숫자가 80억이에요, 지금. 80억에 거의 3분의 1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매일처럼 연인원 개념으로 치면 매일처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묻는 질문이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직까지 한 번도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질문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으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콩떡같이 답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 요걸 어떻게 답을 하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다 돼요. 야, 요런 심볼 마크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코엑스를 위한 로고를 하나 만들어줘. 그냥 만들어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해드릴까요? 또, 뭐, 물었습니다. 야,
내가 북미 지역 시장에 한국 상품을 지금 판매를 수출을 하고 싶어. 근데 바이어를 찾아야 되겠거든. 도대체 우리 상품의 바이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바이어를 찾는 방법부터 알려줍니다. 아니,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인데요? 그러면 그걸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럼 뭐라고 우리가 그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노출을 하면 노출이 가능할까요?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해외에 숨어 있을 것 같은 우리 상품을 고대하고 찾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렴. 라고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논리,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도를 얘가 나보다 훨씬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줄줄줄줄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아, 무슨 상품 취급하고 계신데요? 상품의 특징이 뭔데요? 장점은 뭔데요? 다른 경쟁사는 어딘데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줄줄줄줄 그 물어보면서 답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내가 물어야 될지 또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예, 요거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책 드렸죠. 제 책도 드렸는데 안 본 분들이 꼭 계셔. 책만 낼름 받아놓고 안 읽어. 반장에 안 읽어.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챗GPT랑 씨름하면서 터득했던 저의 유일한 만능 프롬프트 하나를 제가 저번에 썼던 전자책에다가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전자책. 여기 AI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 요거 보세요, 여러분. 다 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거든요. 이거 전체 분량이 거의 600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단행본으로 치면 A4로 250페이지지만 이거 우리 책으로 읽는 분량으로 치면요. A4 600페이지짜리 아니 A4 아니야. 일반 단행본 60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느 부분을 읽으셔야 되냐면 요거 시작할 때 여기 왜 이 책 쓰게 됐는가? 프롤로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장. 그래서 여기 차례는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에 뭐를 썼는지 차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장 AI가 도대체 뭘 바꿨는가. 최소한 요 1장은 보셔야 됩니다. AI가 도대체 세상을 얼마만큼 바꿔놨는가. 요 1장은 좀 보시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 20장 보시면 됩니다. 그 넘어가기 귀찮으시면 여기 차례 부분에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차례 부분에 20장을 가고 싶어. 20장. 아, 요거는 지금 여기서 열어놔가지고. 예, 여기 있다. 19-1. 예. 여기 넘어가면 20장 부분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AI를 써먹고 싶으시면 딱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써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실직고 고해성사. 그래서 AI 도구 이렇게 써보시면 좋은데 최고의 만능 프롬프트는 이실직고 고해성사다. 무슨 얘기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서 무슨 업무를 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서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라고 조근조근 있는 그대로 현재 내가 원하는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는 마치 고해성사하는 자세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지 말고 뭐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난 어디까지밖에 내가 공부한 게 없다. 라고 가장 겸허한 자세로 문제의 늪에 빠져 있어서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나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얘한테 물으면 된다. 왜? 얘가 IQ가 259거든요, 지금. 챗GPT 그 추론 모델들 IQ 측정을 해보면 250이 넘어요. 천재급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겸허한 자세로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없거든. 이걸 인정을 하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뭐뭐뭐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뭐라고 너한테 물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이럴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 뭐라고 말하면 되니?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럼 다 알려줘요. 아, 그래요? 그런 작업이 지금 걸려 있단 말이시죠? 아,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 프롬프트를 지가 알려준다니까, 짜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뭐라고 물으면 제일 효과적인 답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넣어주면, 내가 너한테 어떤 자료를 추가로 더 주면 네가 나한테 더 좋은 답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한마디 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냥 그걸 하려면요 요러요러한 자료를 챙겨주시면 제가 훨씬 더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 3년치 회계 정보를 줘 보세요. 뭐 그동안 썼던 그동안 했던 시도했던 작업이 있으면 혹은 그동안 잡아놨던 기획안이 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올려보세요. 다 지가 저한테 더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답들을 고스란히 다 리스트를 그냥 다 짜줘요. 내가 필요로 너한테 넣어주면 좋은 자료 리스트 10개만 나열해봐. 그러면 다 나열해줘요.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넣고 질문하는 것과 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 답변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니까요. 아까처럼.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검색은 끝났다. 사실 지금 책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무지 쓸까 말까를 고민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 놨거든요. 더 이상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시대다, 지금이.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는 보시기를 제가 뭐랄까 요청하지는 않는데요. 끝에 20장은 꼭 보세요. 20장하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보십시오. 그래서 요 안에 이 책 안에 오늘의 주제 어떻게 AI한테 답을 하면 되나요? 물으면 되나요?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렸던 전자책 선물로 드렸던 거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외 시장 개척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바이어를 발굴하고 싶어요. 서칭을 하고 싶어요. 또 뭐 이벤트 행사에다가 AI를 어떻게 쓰는지 기획을 하고 싶어요. 다 됩니다.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필수 용어 같은 거 좀 익히시고요. 토큰이라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가 다 문장을 생성해 주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생성하는 최소 어휘 단위, 사전으로 치면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각각의 개별 어휘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불러요. AI에서. 그래서 이 토큰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많은 양을 쓸 수만 있으면 그만큼 기본 사용료가 적게 나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정액제로 쓰기 때문에 뭐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이 돈의 차이를 못 느끼지만 아까처럼 제가 챗봇을 만약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들어와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만약 AI한테 맡겨 버린다. 그러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AI가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답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로 돈을 내셔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API를 쓴다고 그러는데 API를 쓰는 비용은 쓴 만큼 종량제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어휘를 쓰게 만드는 게 나로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왜 노트북 LM을 학습을 할 때 쓰라고 얘기하냐면 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얘한테 다시 말 시켜 볼게요. 잘 보세요. GPT야, 너 지금 최신 버전이 4.1 미니까지 와 있잖아. 현재 챗GPT로 어떤 글을 출력해야 될 경우에 몇 토크까지 한꺼번에 쓸 수 있어? 그리고 제미나이 지금 2.5%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제미나이랑 비교해 가지고 한 번에 그 출력 최대 토큰 수가 얼마인지 비교표를 좀 만들어 줘. 보세요. 자, GPT 4.1하고 제미나이 2.5로 하려니까 1.5밖에 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최대 입력 토큰 수라는 게 있고 최대 출력 토큰 수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출력 토큰 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구했을 때 얘가 써낼 수 있는 어휘의 양이에요, 양. 지금 GPT-4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얘가 쓸 수 있는 게 보세요. 출력 수가 4,000 토큰에서 8,000 토큰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저거 영어 기준이에요. 영어 기준으로 저거 한글 기준으로 하면 요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 토큰에서 4,000 토큰 정도 쓸 수 있다고 글자 수로 한글 2,000자에서 많이 쓰면 4,000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미나이 1.5%만 해도 여기 보시면 야 2.5로 가려니까
여기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야, 2.5 얘기하라니까, 2.5. 재미나이 2.5. 지금 우리 2.5 쓰고 있는데. 재미나이 2.5 기준으로 추가로 표에다가 더 얹어줘봐. 지금 우리가 이 구글 노트북 LM이 구글 거기 때문에 구글의 이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출력수를 얘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5 프로에 가시면요. 예, 여기 최소 8K에서 최대 32K까지가 출력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4000에 비하면 최소한 더블 32K 가지면 48, 32, 8배. 여기 8로 잡아도 8, 48, 32, 최소한 4배. 그래서 제미나이 쪽으로 쓰시면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분량의 그 완성도와 논리적 연관성을 흐트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그 양이 챗GPT에서 쓰시는 것보다 거의 한 3배에서 5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양을 읽어가지고 중간에 누락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뽑고 싶으시면 제미나이 쪽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도구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토큰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요. 보시면 여기 GPT-4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2,000자 정도, 2,000자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A4 2장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챗GPT랑 대화를 할 때 아까도 잠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맞는 프롬프트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 돼요. 생각 안 나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물으면 돼? 이게 고민인 상황이거든. 이라고 조곤조곤 아주 상세하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답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뭐 아쉬운 소리 좀 덜 하고 싶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현재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주제와 맥락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어떤 포맷으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역할을 너한테 부여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요거에 맞는 정도로 써줘. 라고 하는 요거. 요 한 장만 이해를 하시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민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만 공식을 외우고 이론적으로 아 저렇다더라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암만 이해를 해도요. 계속 말을 최대한 섞어보고 시켜보고 요렇게 시켰을 때는 요만큼 퀄리티가 나왔는데 저렇게 딱 한마디 어긋났더니 엉뚱한 게 나오네 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몸으로 숙달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론집을 가지고 문제집을 푼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운전 실력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전대 직접 들고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운전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 안 늘어요. AI가 딱 그런 종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응답 효과 높이는 방법, 뭐뭐로 뭐뭐를 어떻게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잘 해줄수록 좋아진다. 프레임 워크 쓰는 방법 많아요. 책 좀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도구들, 이러이러한 방법들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GPT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쭉 훑어보시면서 아, GPT의 프롬프트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용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할 때. 글쓰기는 아마 또 우리 윤 선생님이 시간 나면 따로 해주실 거예요. 아이디션 낼 때, 그다음에 토론할 때, 그다음에 뭐 GPT 이제 앱을 쓸 때, 이 GPT 앱을 만들어 쓰는 방법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아마 민수님 잼 쓰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줄 수 있고요. GPT 쓰는 거는 제가 추가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좀 필요한 것들은 좀 보시고 필독서들은 유튜브 꼭 잡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챗GPT나 제미나이랑 대화를 나누는 그 횟수,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꾸 대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프롬프트를 쓰는데 왕도는 없고 정도도 없다. 최대한 많이 해봐라. 그리고 질문, 항상 얘기할 때 질문 퍼플리시티한테 던져라. 절대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꼭 퍼플렉시티한테 먼저 던져보고 나서 그래도 답이 충분치가 않으면 그때 옆에 사람한테 묻고 그때 코치한테 묻고 예. 그다음에 딴 사람한테 물어라. 내가 먼저 AI한테 물어보는 거를 습관화시키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AI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 삼아서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저한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다가 그거 그대로 따가지고 예, 퍼플리스트한테 던진 거 그 답 그대로 뽑아가지고 제가 링크만 똑 따서 그분한테 던진 분이 3명이나 돼요.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라니까. 퍼플렉시티한테만 물어봤어도 다 나보다 10배, 20배는 더 꼼꼼하고 친절하고 하나하나 샅샅이 그 뭐죠? 답을 얻으셨을 텐데 그걸 저한테 묻고 있다니까요. 카톡으로.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서 했던 우리 민 소장님 그 젠스파크 쓰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시연으로 몇 가지 보여드렸던 거, 뭐 챗봇 포함해서 그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추가 의견 나누고 싶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또 광고, 아까도 광고 어떻게 기획안 짤 수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따 링크는 제가 따로 그 수업 그 리뷰 정리하면서 요런 링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싶은 것들은 다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그거 아까 광고 했던 거 그거는 일단 공유해 드릴게요. 45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까지 광고안을 짤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30분 만에 30페이지짜리 광고 저렇게 기획안이 나오는지를 보셔야지 아, 얘가 IQ 500이, 250이 넘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실감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오늘 공식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싶은데요. 민소장님, 예, 마무리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시고, 예, 뒤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뭐 최기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요즘 득을 보고 있는 게 제미나이의 재미예요. 음. 왜냐하면 짧은 문장이 아니라 또 소리가 작아요. 좀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뺐네. 예. 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30분짜리를 갖다 그냥 집어넣고 그거 다 텍스트 출력해줘. 한자도 빼지 않고 챗GPT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저는 상당히 많았고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작업들이에요. 번역도 하나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기 프롬프트에다가 그냥 영상 그냥 제미나이에 탁 녹아주고 그냥 한꺼번에 30분짜리 다 저기 번역해줘 그러면 10분 있다가 아주 잘해줘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한 그 2분의 1,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예. 예전에 뭐 강의를 갖다가 준비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번역 작업하고 막 그거 읽고 막 그랬는데 아예 제가 그 번역기를 갖다가 그냥 잼에 녹아주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제 스타일로 다 번역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제 스타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챗GPT의 강점도 있지만 그 제미나이의 강점은 굉장히 긴 문장, 긴 글을 한 번에 다 해줘 버린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챗GPT 쓸 때랑 제미나이 쓸 때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예, 제미나이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하루에 챗GPT 두 번에서 세 번은 막혀요. 더 이상 쓰지 음. 마세요. 그래가지고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프롬프트 실력은 안 늘어요. 예. 예. 자, 오늘 3주차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은 예, 주무시러 가시고요. 뭐 추가로 좀 자유토론, 예, 질문 응답 주고받고 싶은 분만 남으십시오. 노래 한 네, 곡만 듣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34분이니까요. 5분만 쉬었다가 예, 40분에 뒤풀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뭐 질문도 좋고요. 오늘의 뭐 이슈도 좋고요. 필요한 내용 자유롭게 가능하면 뒤풀이 시간에 좀 이렇게 먼저 비디오 좀 켜시고 인사도 좀 나누면서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좀 소개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예,
네이버에 예. 그 돈가스 카페를 하나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아, 카페 멤버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한 3만 6천 명 정도. 그러면 뭐든 팔아먹어도 되겠는데, 뭐, 3만이면. 근데 예, 지금 네이버 쪽에서 이게 예, 활성화가 예. 잘 안 돼갖고 살리기가 그래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3만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페 한 지가 21년 됐거든요. 아, 누적돼가지고 자연 증가를 한 거군요, 그러면. 그래갖고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해갖고 그 이쪽 AI 쪽에도 질문을 해보고 예, 해봐도 답 뚜렷한 없을걸요? 거 없더라고요. 이미 네이버에 의존하던 시대가 사실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에 그 축이 두 개입니다. 유료 광고의 효율을 높이든가 아니면 난 유료 광고로 쓸 돈도 없으니까 최대한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SNS 그 이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돈 유료로 때릴 수 없는 광고를 손발로 땜빵을 하거나 딱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광고 그 지면이라는 게 검색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네이버에서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내고 후킹하기 위한 용도의 채널로 정말 탁월했던 도구였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단가들이 워낙 높아지니까 검색 광고로 손님을 후킹하는 데 따르는 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실효성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광고비가요. 글로벌 광고비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실제로. 특히 검색 광고 쪽은. 거의 두 배에서 많을 때는 세 배도 비싸요, 단가가.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광고 뭐죠? 지향 하여튼 그 네이버의 어떤 약간 의도된 그런 정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너무 쉽게 온라인에서 그냥 그 자기 노력 없이 광고에 의존해 가지고 낚는 작업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광고가 훨씬 다른 그 글로벌 그 평균 대비 치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 광고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효율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대형 광고주들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검색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광고 효율을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치면 차라리 이제 그 메타 같은 거,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인 1계정을 그 실명으로 요구하는 그런 그 매체 운영 전략에 따라서 10년이 넘게 개인정보와 취향정보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딱 내가 어떤 광고를 내도 그걸 거의 필요로 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 잡아가지고 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광고의 이 뭐죠? 매출, 그다음에 성장률이 거의 분기 단위로 최소한 15% 이상 20%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거대한 공룡이 아직도 성장률이 15%가 넘어요. 분기당 그 광고 성장률이. 그건 그만큼 그 광고가 돈 내는 것 대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네이버에 카페에 의존했던 그런 방식 혹은 뭐 그런 거에 좀 오히려 저거 그 예산이나 시간, 비용을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그 실명제 기반의 그 SNS나 그다음에 사람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로 조직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그 그냥 쪽수만 살아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 액티비티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전략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하다못해 살아는 있는데요. 예, 살아는 있고 거기서 이제 유료 예, 광고도 다 있고 어느 예, 정도는 예. 있는데 음, 그 회원들 자체가 예.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커뮤니티 한계죠. 지금 각자 그런 걸 예. 어떤 식으로 갖다 진행을 할까 지금 계속 그래갖고 저 같으면 좀 분리를 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떨거지 회원들 뭐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쭉쟁이 회원들하고 이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정쩡하게 섞여 있어 봐야 사실상 그 마케팅 효율은 거의 안 나거든요. 진짜 찐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찐팬들만 차라리 뽑아내세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산만의 이 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1,000명의 찐팬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테마가 뭘로 잡혀 있는 그 카페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뭐랄까 그 돈가스 테마에 전문점으로만 돼 있어요. 돈가스 전문점. 그러니까 네. 국내에 있는 네. 웬만한 사람들은 돈가스 쪽에는 음, 그래도 좀 아는 음. 그런 쪽. 저거
제가 지난번에 그 링크 하나 찾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찾아봐 드릴게요. 공유, 화면 2, 공유. 우리 제가 수업 리뷰 걸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 있습니다라고 추가로 걸어드리는 거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주인가, 지난주는 아니었고 1주차 정도에 걸어드렸던 것 같은데 실습 환경. 그런 그 네이버에 그 카페를 잘 활용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이런 분거 참고하세요라고 이렇게 그 붙여드리거든요. 어디다 붙였지? 이번 기수가 아니었나? 지난번 기수였나? 잠깐요. 지난번 12주차 구글 노트북 7주차 10주 11주차 어디 있었는데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알려드린 게. 그 옆에다가 제 카페 그 주소 올려놨거든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카페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전략이 바로 뚝딱 나오진 않을 거고. 근데 언제 넣어드렸지? 11주차에 넣어드렸나? 요런 거 좀 참고해 보세요라고 제가 추가로, 있다. 여기 있네. 요분 거 보세요. 요분 거. 온라인 판매, 타겟 고객을 찾고 활용하는 방법. 전문 기술이니까. 요거 링크 드릴게요. 네이버 중심으로 특히 커뮤니티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분이 정말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쪽으로. 그 AI를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 고객을 발굴해 내는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 팁들을 많이 알려주신 그런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붙여드린 겁니다. 어디 있죠? 우리 채팅창? 네, 저 찾았어요. 예, 예. 그거 보십시오. 그거 한번 2시간짜리니까 2시간 풀로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완전 간단한 질문 있는데.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거 예전에 많이 말씀하셔서 또 뭐 음. 하셨다고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서티, 그다음에 예. 챗GPT 뭐 이게 어쨌든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개념 네,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ask anything. 예,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임스 파크 같은 게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음, 다뤄주신 게 뭐 PPT랑 이런 게 이제 그렇고 음, 노트북 LM이랑 이걸 해서 음, PPT를 쓰고 그런데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세 중에서 이거를 세 개를 다 제미나이가 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세 개를 다 음. 써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이 중에서 특출나는 게 뭐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 맞는 걸 쓰셔야 된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AI 네, 그 종합 브라우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벌써. 그 브라우저가 네,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몇 장짜리를 만들어야 돼. 라고 지금 내 작업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네. 재미나이 어디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내 그 AI 브라우저 안에다가 음, 입력창에다가 음, 그냥 넣는 거예요. 나 어떠어떠한 테마에 뭐뭐뭐로 20장짜리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 라고 목표만 딱 음, 제시하면 얘가 그 발표안을 가장 이쁘고 세련되게 멋지게 만들어내려면 젠스파크를 써야 되는지 뭐 노트북 LM을 써야 되는지 퍼플릭스를 써야 되는지 지가 알아서 판단해. 지가 알아서 아, 판단하고 최고의 품질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결과물만 나한테 던져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걸 AI 네,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주로 맥 버전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고 맥 버전에 네, 다이아 브라우저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맥킨토시 쓰시면. 네. 그래서 한글로 다이아 쳐요, 아니요, 영어로 DIA, DIA. 예, 예. DIA, 다이아 네, 브라우저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그쪽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브라우저거든요. 그다음에 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크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아크 브라우저에 맥스라는 저기 그 확장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올 연말만 가더라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할 거예요. 오픈 AI가 스스로 AI 브라우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구글이 여차하면 크롬을 AI 버전으로 그 하는 그런 그 AI 브라우저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요. 구글이 만들지 말란 법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는 어떤 AI를 내가 여러 개를 갖다가 각각 따로따로 찾아다니면서 여기에서는 요 부분 시키고 저 부분은 저 부분 시키고, 지금은 과도기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막 수작업으로 우리가 애를 쓰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올 연말이냐 내년 초만 가더라도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다, 예, 내가 만약 그 가입돼 있는 서비스의 유료 계정만 갖고 있으면 다 연동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 그 주특기들이 다 달라요. 챗GPT, 그러니까 메인 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깊은 딥한 그 뭐죠? 수집, 자료, 원천 소스를 만들고 싶으면 챗GPT의 심층 리서치를 쓰든가, 아니면 좀 전에 아까 그 우리 노트북 LM에 이번에 아까 민소님이 알려주셔서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소스 검토라는 기능, 그 뭐죠? 소스 검색이라는 기능이 오늘 처음 봤거든 제가. 지난주까지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트북 LM 자체에서 검색을 해내가지고 거기에 소스를 추출해내든가.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시키는 거는요,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전체 분량을. 아까 제가 토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했는데, 가장 많은 양을 빠뜨림 없이 믹싱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엑기스를 뽑아내는 능력은 노트북 LM, 제미나이가 최상이에요. 얘가 취급할 수 있는 프롬프트 수가 그 챗GPT보다 거의 5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챗GPT는 300페이지짜리 PDF 넣고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읽는 것처럼 막 그 설레발을 치는데, 요 대목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으라고 물으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제미나이는요, 정확하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누락되지 않는 완벽한 학습을 하는 용도로는 제미나이와 구글 노트북 LM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원고의 그 뭐랄까 퀄리티나, 그다음에 그 원고를 초안을 잡아놓고 거기에 어떤 시각 자료를 보태면 더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시각화 자료를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시각화 프롬프트도 덤으로 써줘 라고 얘기하면 노트북 LM이 그것도 잘 써줘요. 그렇게 해서 시각 자료 프롬프트까지 더 쓴 상태로 노트북 LM에서 원고 초안을 꺼낸 다음에 그걸 젠스파크에 가서 요거 내가 시키는 그대로 만들어줘. 몇 장으로 16대 9 그 가로형 슬라이드 비율로 거기에 시각화적으로 내가 넣었던 프롬프트 그대로 네가 검색할 건 검색하고 인용할 건 인용하고 그다음에 생성할 건 생성해가지고 가장 보는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덧붙여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원터치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챗GPT, 노트북 LM, 젠스파크 최소한 3총사를 가장 잘하는 주특기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결합해 쓰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은. 발표 슬라이드를 감사합니다. 만드는 차원에서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돈이 20불, 25불, 20불. 기본 65불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예. 듀얼로 공부하느라고 회사 와서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카메라 만드셔야죠. 아, 그 팁으로 여러분 혹시 저기 그 안 쓰는 그 저기 옛날 구닥다리 그 뭐죠? 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네, 개비해가지고 책상에 처박아 네, 놓은 거. 그거 네. 렌즈들은 다 좋은 카메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혹시라도 나 웹캠을 쓰고 싶은데 캠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요, 구닥다리 카메라를 여기다 뭐죠? 우리 그 뭐지? 산바리에다가 탑재해가지고 그냥 여기 그 카메라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거 USB 케이블로 내 PC랑 연결하든가 무선으로도 연결도 돼요. 그 저기 뭐지? 블루투스나 저걸로 와이파이 동일한 와이파이로 묶으시면 그 스마트폰의 액정을 카메라로 삼아가지고 그걸 웹캠처럼 쓰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쓰시면 굳이 카메라 안 사셔도 됩니다. 얼마나 이 폰들의 저기 렌즈 그 카메라 효과가 좋은데요. 성능. 그래서 그리고 예, 팁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최기문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챗GPT 하다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걔가 안 하는 거에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잡는다고 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창을 버리세요. 버리죠. 예, 세차선, 그리고 세차수로. 새 채수로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냥 음. 너무 그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버릴 때는 버리세요. 에러가 한번 네, 나오기 시작하면
요 에러를 안고 다음번 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더 헷갈려요, 스스로. 그러니까 에러가 나오는 순간 수정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에러가 나와서 더 이상 얘가 정상적으로 답을 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딱 버리시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빨라요. 결국은 어, 에러라는 거는 어, 내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제대로 못했을 때 에러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걸 쌓여가지고 제대로 답변하려고 하는데 질문 한 번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다시 좀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버려버려요. 그 창은요. 자, 3분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안 하고 가면 네, 섭하다. 저 예, 질문해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아까 그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영상을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뭐 하신다, 뭐 예, 얻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쇼츠 같은 짧은 거 한 예. 15초 정도 되는 거요. 그러면 얘를 아까 똑같아요. 제미나이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미나이가 구글 AI 스튜디오 그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제미나이에서요? 예, 제미나이에서 구글 AI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미나이에서 네. 분석을 시키려면 분석 프롬프트를 제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게끔 하고요. 음, 어, 아, 그러니까 영상을 업로드해서 분석하기에는 못 예, 만들까요? 되죠. 그거를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네. 제미나이에 올려가지고 영상 올려가지고 분석해줘 그러면 그때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저는 아예 음, 그러지 않고 그 일이 계속 내 얼굴 안 켜졌네. 그 일을 계속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아예 잼을 만들어 버려요. 예. 반복되면. 그래서 잼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올려 가지고 그 분석하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 GPTS랑 동일해요. 근데 잼이랑 GPTS의 차이점은 GPTS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 있다. 그 차이거든요. 잼은 나의 어떤 그런 일을 갖다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쓴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GPT는 영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별로 잘 못하죠, 얘가. 그러니까 영상을 못 읽더라고요. 제가 예, 못 올렸을 잘 못 읽어요. 때. 읽어요. 지금은요. 예, 네. 근데 제미나이는 올렸을 때 영상을 읽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잘 읽죠. 예, 잘 음, 읽고 영상에 있는 텍스트도 다 뽑아줘요. 음, 영상에 얘가 말한 것도 한마디도 안 빼고 다 뽑아줘 버려요. 그러면 그 나온 그거를 이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조합해서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예,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AI 툴은 어떤 게 좀 권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자기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좋아요. 뭐 권한 어, 예, 가성비 영상은요. 있는 거. 가성- 가성비 있는 거 그나마 클링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비용이 별로 지금 없이 거의 예. 편집기를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아니 어떤 편집, 클립 아니, 생성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클립 아니, 생성? 저는 그냥 어, AI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그 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 클립. 예, 예. 어, 음, 클린 요새 괜찮은데 예. 요즘은 제일 그 핫한 게 VO3거든요. 예. 예, 예, VO3. 그래서 네. 제미나이 그러니까 각각 또 틀려요. 런웨이의 특징이 있고 또 네. 아트 쪽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챗GPT가 좋냐, 제미나이가 좋냐, 뭐 클로드가 좋냐 똑같아요. 클링은 클링의 장점이 있고 근데 요즘은 제일 핫한 게 VO3로 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제일 핫하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미드저니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중엔 거기가 음성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도 영상 굉장히 잘 만들어 주거든요. 단 음성이 안 된다.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네. 미드저니에서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영상 가지고 클링에 올려가지고 소리를 나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합해서 쓰거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편집기는 자,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예.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질문 남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 봬요. 네. 자, 마무리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끕시다. 회의 나가기.